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봤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가지 리포트가 동시에 나와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대심증권의 이세롬, 한경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2차전지 관련 업종이고요. 2차전지 부품 중심회사로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BA 사업부, 아마 배터리 사업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8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1억 원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114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을 이미 상회했고 영업이익률도 8.2%로 지난해 대비해서 3.2%포인트 개선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의 지속적인 증설과 가동률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외형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객사 중대형 2차전지 캐파가 2018년 28기가와트에서 2025년 예상으로 335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객사 내 배터리 팩 부분 벤더 중에서 메인으로 공급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고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이 배터리 사업부 매출액이 2,399억 원, 그리고 3,203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연결 매출액은 7,3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4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이 좋은 배터리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2021년 6.2%로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7.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원익 PNE입니다. 똑같이 대신증권의 이세롬 황경래님의 자료고요. 가속화되는 2차전지 증설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2차전지 충방전 장비 제조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포메이션과 사이클러 장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포메이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극 공정, 조립 공정을 거쳐서 제작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서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장비로 볼 수 있겠고요.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라인, 그리고 전지의 각종 성능 및 수명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장비가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체 그리고 중국과 유럽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시장 포메이션 공급 비중은 40%, 사이클러는 7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 캐파 증설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2020년 11월 평택 공장 캐파가 확대가 되었고 기존 캐파 1,000억 원대 초중반에서 3,500억 원에서 4,000억까지 생산이 가능한 캐파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은 매출액 2,0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럽 및 미국 증설 관련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설된 캐파인 3,500에서 4천억 원은 전방시장 증설 속도 고려 시에는 2, 3년 내에 풀캐파 가능성이 높고요. 장비업체 특성상 잠재적인 수주 규모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형성됩니다. 12개월 포캐스트 PER 19배 수준인 현 주가는 중기적인 실적 고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저평가로 판단이 된다고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같은 리포트에 적어주신 종목이고요. 레이, 의료기기 관련 업종인 레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확실한 방향성, 열려있는 업사이드라고 적어주셨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참고로 32,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호실적을 기점으로 하반기 외형 고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 출시와 중국 법인 출범이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2분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2분기에 전지형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반등세를 확인했고요. 본업에서의 실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반기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분기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반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3%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영역 다각화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연내 3D 구강 스캐너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DDS의 구강 스캐너는 현재 식약처와 CE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투명 교정 브랜드인 레이스마일러가 2021년 6월 한국에 런칭을 성공을 했고 연말까지 국내 100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3D 구강 스캐너와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밸류체인에서 핵심 수단 그리고 치료 영역으로 뽑히고 있고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시화될 중국 조인트 벤처 진출 모멘텀이 있는데요. 국내 치과 영상 의료기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세가 25%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의료기기 보호 강화로 인해서 영상 의료기기는 로컬 업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 진출로 영업 레퍼런스 그리고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는 점은 중국 내 성장 가속화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향후 신규 업체 인수를 통해서 중장기 메디컬 업체로의 성장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미술품 경매 관련 종목으로 뽑히고 있는 서울옥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조은혜님의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제목은 시가총액 3천억 여전히 싸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경매 시장의 경합의 정도는 이 경매품의 점당 낙찰가 그리고 추정가와 낙찰가와의 괴리 그리고 낙찰률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옥션 정기 경매의 점당 낙찰가는 2019년에 6,700만 원 수준이었고요. 현재 2021년 9월에는 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합이 지속되면서 3분기 메인 경매의 낙찰 금액은 사전 추정가를 무려 19%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낙찰률은 2016년과 20년 평균 76%에서 현재 상반기에는 84%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경매 시장이 호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15년이 이 경매 시장 최고의 호황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국내 경매 시장의 규모가 2,500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울 옥션의 시가총액은 역사상 고가인 4천억 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1년 국내 경매 시장 규모는 2,500억보다 500억 더 오른 3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서울 옥션의 시가총액은 3,100억 원으로 국내외 미술품 시장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옥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도 27,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조금 큰 상승이 있으면서 1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동사 2021년 예상 낙찰 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고점인 2018년 1,300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2년 홍콩 경매 재개를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높다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그런 제품을 사실 때 가격 비교 사이트로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다나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정홍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지금보다는 2022년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3, 4분기 YOY 성장이 미미하고 2022년부터 다시 성장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후로는 연결 대상인 자회사 다나와 컴퓨터의 2020년 코로나 수혜로 인한 높은 기저효과로 하반기 연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다나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와 기업 대상으로 비브랜드 P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과
19년까지 평균이 1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매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기관의 PC 구매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56억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즉 2021년에는 높은 베이스 이펙트,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다나와 컴퓨터의 영업이익 40에서 50억 원 정도가 YY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15억 정도는 이미 상반기에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25억에서 30억 원 정도 YY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사업인 제휴 쇼핑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동사업은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의 가전 부분 7월 성장률이 40%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을 기록을 했고 지속적으로 동사의 트래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동사의 제휴 쇼핑 부분 성장률은 과거 5년 CAGR 25.9%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5.4% 수준으로 성장폭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진했던 판매 수수료 부분에서도 3분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YOY 성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진했던 2분기 대비 QOQ 분기 대비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